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2024년 8월 잭슨홀 경제심포지엄에서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수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한 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치로 하락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으며 최근 노동시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냉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인하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 후 월스트리트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멘의 후티 반군이 그리스 국기를 탄 석유 탱커 소우니온을 공격하여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홍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선박은 이전에 승무원에 의해 버려졌으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목표로 한 장기간의 공격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조 달러 상당의 상품이 통과하는 주요 무역로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소우니온 탱커에는 15만 톤의 원유가 실려 있으며 이는 항해와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추가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이 사용한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에드가 브롬프먼 주니어가 제안한 패러마운트 글로벌의 지배 지분 인수 제안이 성공하면 셰리 레드스톤과 회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롬프먼은 레드스톤이 현재 패러마운트의 비집행 이사장으로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패러마운트 특별위원회가 그의 컨소시엄의 내셔널 어뮤즈먼트스에 대한 입찰을 수락할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브롬프먼은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경쟁하여 내셔널 어뮤즈먼트스의 소유권을 위해 60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패러마운트 글로벌의 일반 주주들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패러마운트 글로벌 특별위원회는 8월 28일까지 브롬프먼의 제안이 주주들에게 더 나은 제안인지 결정할 예정이며 스카이댄스는 이를 맞추기 위해 사영업일이 주어집니다. 브롬프먼은 또한 존 밀러, 스티븐 폴, 존 폴 드조리아 등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규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브롬프먼과 스카이댄스 모두 레드스톤의 미래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나 레드스톤은 어떤 제안을 선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부동산 소프트웨어 회사인 리얼페이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임대료에 대한 광범위한 담합을 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리얼페이지의 소프트웨어가 임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경쟁을 감소시키고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리얼페이지는 이 소프트웨어가 임대료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임대인들이 아파트의 고유한 장점에 따라 경쟁하는 것을 피하게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리얼페이지가 경쟁 임대인들과 협력하여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민감한 임대 데이터를 공유하는 불법적인 담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임대료 인상 및 기타 가격 책정 측면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리얼페이지는 임대인들이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가격 권장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 단계를 거치고 리얼페이지 가격 조언자와의 대화를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반독점 집행의 최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애플 티켓마스터 및 그 소유주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및 오픈 AI가 인공지능 붐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리얼페이지에 대한 소송은 2022년 프로퍼블리카의 조사 이후 시작되었으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임대료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여러 주와 시의 검찰이 리얼페이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RFK 주얼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동맹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름 확산에 대응하여 9월 말부터 미국 가정에 무료 자가 진단 키트를 다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은 covidtests.eu 웹사이트를 통해 4개의 무료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테스트들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종 JN1의 후손인 변종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을과 겨울 동안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지난 3년간 무료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들을 제공하는 7번째 기회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프로그램 시작 이래 18억 개 이상의 무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재개는 여름 동안 코로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매년 더 높은 수준으로 퍼지는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인텔은 활동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자문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사들에 뒤처지면서 올해 거의 6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인텔 이사회의 반도체 업계 베테랑인 리프탄이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스타벅스 CEO인 브라이언 니콜이 캘리포니아의 자택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매주 시애틀 본사로 출퇴근하기 위해 회사 제공의 개인 제트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은 스타벅스가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 제트기 사용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니콜은 연봉 16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1,000만 달러를 받으며 회사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스타벅스의 전 CEO 락스만 나라시만을 대체하고 치폴레에서의 성공을 스타벅스에서도 재현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새로 취임한 총리 파이텅탄 시나와트라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현재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금리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태국 경제는 올해 2분기에 전년 대비 2.3% 성장했으며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